그 반대로 그러면은 불안정 애착을 얘기하겠습니다. 불안정 애착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무가치하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이제 어떤 욕구를 원할 때 그 욕구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보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냐면은 아기가 물을 달라거나 뭔 요구를 하면 다음에 줄게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때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일을 저지르면 엄마가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한번 부셔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엄마는 일을 저지르면 엄마가 달려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졌어요. 그 정도로 일이 커지고 나서 의뢰를 하고 그게 무슨 걔가 심각한 병이 걸린 것 마냥 엄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작은 배려가 그 아이의 성격과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개월에서 이제 3세 때 걸음마기, 독립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와 약간씩 떨어지면서 자기가 혼자 홀로 놀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0에서 3개월 동안 유능기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6개월 정도는 조금씩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가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나오면 조금씩 적당하게 제재도 가하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릴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소변을 엄격하게 가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막 회초리를 들고 혼내면서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은 공격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대변 누는 거를 유난스럽게 하면은 아이가 보유를 한다고 합니다. 대변을 보유를 하면 고집이 센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기저귀를 갈아줄 때 쌓자마자 바로 갈아주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까칠해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러운 것도 약간 느끼면서 그것을 이제 내가 오줌을 싸니까 좀 찝찝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 이렇게 빼주면은 그 더러운 곳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또 어떤 엄마 같은 경우는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도 그냥 내쳐두어 가지고 철푸덕하게 놔둔 경우는 그 아이는 자기 사고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대해서 해드리겠어요? 중간 입장이 가장 좋겠죠.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해요. 알면은 재밌는데 모르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유아기 0에서 3세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성격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심리학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기에게 너무 과잉보호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따뜻한 애정이 깃든 태도로 그 아이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상한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부모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체력은 안 따라주고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우울기를 아기한테 전이 되지 않게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잘 보내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씩 막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아기의 예쁜 점만 보시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효도하는 기간이 0에서 3세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효도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방긋방긋 웃고 아기가 나를 쳐다보고 나만 믿고 있을 때 얼마나 이뻐요. 천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기를 키운다면은 스트레스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우울증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 구조화된 환경에서 구조화된 학습 환경,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한테 이럴 때는 하지 마, 저럴 때는 해, 막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기한테 분명하게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아기한테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헷갈리지 않게 일관성 있는 교육을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안정된 부모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기가 이제 막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우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잘 살펴야 됩니다. 아기가 울 때 어떠한 상황에서 우나? 잠자리가 너무 덥나? 춥나? 얘가 대변을 놓나? 뭐 이런 거 다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아 산통이라고 있습니다. 3에서 4개월 그 정도 영아 산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월 미만인 아이는 아기가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도 산후조리를 하듯이 아기도 정말 잘 보호해서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잘 살펴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분노가 생기고 불안이 오고 좌절하고 슬픔이 오고 혐오가 오고 공포가 온다고 합니다. 발달이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신체 및 운동 기능, 지능 사고, 성격,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점진적인 낮은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성 발달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랑 접촉하고 사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형성에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아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서 발달은 내면의 느낌으로 지각하고 사고, 행동을 유발하고 조절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죠.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에 대한 표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란 알미라는 거죠. 사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물을 기억하고 상징화를 범주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고 창의성이 있고 환상 등 모든 활동의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급등기로 인간의 성장이 아주 정말 그 영유아 때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라 그래서 제1의 성장 급등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나면은 연골로 태어나죠. 그래서 점점 경고라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너무 세게 흔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기는 정말 연골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그 중천문이라고 그러죠. 중천문이 이제 경고라되면서 다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체 운동 발달을 보면 영아기에는 머리와 몸통, 통제, 손의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보행 능력,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발달이 되는 거죠. 물체를 이렇게 뻗쳐서 잡기도 하고 움켜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 6개월 경에는 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가 나오고 15에서 18개월 경에는 16개의 유치가 나오고 24개월 전후에서는 어금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서 발달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쁨, 만족, 공포, 분노, 느낌 그런 느낌을 하고 욕구 좌절 시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조금씩 그 낯을 가리고 울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3개월에서 18개월 경에는 독립의 욕구, 성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경험, 부정 경험 그런 걸 표현을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는 19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기능이 이제 급성장하겠죠. 서서 걷는 거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을 보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소 짓기도 하고 그게 5,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방하기, 애착 대상한테 이제 반응을 하지요. 그리고 낯가림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기술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8개월, 12개월 정도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은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잘 돌보아 줘야 되겠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독선적인 아이가 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 있죠. 그거를 부모님이 잘 설명을 해서 다독여서 격려해서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개월에서 24개월에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 양육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 양육자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 그 엄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교육 받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알아야지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맞이한 신생아는 정말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정말 그 섬세한 그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귀하고 숭고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기쁨을 맞이해야 됩니다. 새로운 아기의 탄생은 나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죠. 정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귀하고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기에게 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짜증이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문제의 부모는 문제의 아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논문을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육시설하고 가정하고 연계해서 그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아의 흥미도는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문학과 동요 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화해서 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 논문을 봤더니 아주 노래를 통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몰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듣고 또 이해하고 노랫말을 이야기 형식으로 했더니 아주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문장, 어휘 능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문은 대화식 그림책 읽고 신체 접촉놀이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아의 지각 능력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지각, 공간 지각, 방향 지각, 시각 지각 그런 곳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과 친구의 다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체 접촉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숲 산책이죠. 그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생태 체험을 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자연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발견하고 탐색하고 탐구 놀이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표현에 자신감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긍정적 관계 맺기, 면역력 증진, 신체 운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중요성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전 생애에서 차지하는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영아기에 아기 키우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꼭 엄마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아빠가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아빠가 많이 해주는 아빠의 경우 그 아이의 자아 존중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아기에 대해서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